지금부터는 실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배열과 또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한 선형자료 구조의 실제 구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이용한 배열에 기반한 선형자료 구조의 구현을 보시면 자, 배열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이즈, 그러니까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 역시 계속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CAP, 캐파시티가 6입니다. 한마디로 이 배열의 크기는 max가 6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empty는 그냥 none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 데이터를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어레이는 A, B, C, D 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mpty 뒤에 2개는 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그 안에 none,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의 사이즈,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4입니다. 사실 배열은 이런 식의 값을 갖는 것이죠. 배열은 사이즈와 캐퍼시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사이즈는 캐퍼시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작은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둡시다. 그래서 캐퍼시티는 사이즈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오퍼레이터를 볼 텐데요. 끝에 삽입하는 거, 또 중간에 넣는 거, 그리고 자, 중간에 삭제하는 거. 이 3가지 오퍼레이터를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배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때에는 그렇죠. 캐퍼시티보다 넘어서는 안 되고 또 넣을 때에는 그렇죠. 사이즈가 늘어나야 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넣을 때에는 캐퍼시티보다 사이즈는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가 일단 우리 끝에 삽입하는 겁니다. 맨 뒤에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넣는 것이니까 자, 사이즈와 캐퍼시티를 비교해서 사이즈와 캐퍼시티가 작은 경우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것은 데이터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데이터의 길이. 이렇게 만약에 사이즈가 4면, 자, 0, 1, 2, 3. 데이터는 4개이지만 인덱스는 그렇죠. 사이즈에 있는 것이죠. 빈 인덱스는 사이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달리 말하면, 자, 이 어레이를 보세요. 이 어레이를 보시면, 인덱스는 A는 1번, A는 0번, B는 1번, C는 2번, D는, 그렇죠, 3번입니다. 자, 사이즈는 뭡니까? 사이즈는 4이죠. 그러면, 어레이의 사이즈에는, 그렇죠, 자, empty가 시작하는 부분이 어레이의 사이즈가 empty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인덱스만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레이의 사이즈가 바로 데이터의 맨 끝에 비어있는 공간, 첫 번째 비어있는 그 칸이 우리는 어레이의 사이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넣는 것은 일단은 조건을 검사해 봐야 돼요. 사이즈가 캐퍼시티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겠죠. 자, 사이즈와 캐퍼시티가 같다고 하면 캐퍼시티가 모두 찬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검사해 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맨 끝에 2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늘려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A, B, C, D를 한 다음에 D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어 보면 어레이에 차 있는 것은 A, B, C, D, 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사이즈까지 프린트를 해보면 E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고 자, 어레이에 대한 초기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실행해 보면 여기 실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자, 프린트 어레이를 하면 네,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오나? 맨 끝에 none이 나옵니다. 여기 것이 빈 것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 자, 요걸 다시 한번 실행시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맨 끝에 넣은 부분에 f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레이가 꽉 찼을 때에 다시 다른 걸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디에 걸릴까요? 그렇죠. 여기에 걸리겠죠? 여기에 걸려서 새로운 데이터를, 자, 이 어레이가 꽉 찼을 경우, 즉 사이즈와 캐퍼시티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중간에 넣는 거예요. 중간에 넣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려는 자리를 비워야겠죠?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내가 들어갈 인덱스 자리에 데이터가 빌 때까지 하나하나씩 옮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인덱스 자리가 2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X가 들어갈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캐릭터 대문자 X가 들어갈 데이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if size cap, 이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이즈와 캐퍼시티가 같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내지합니다. 만약에 이걸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 이거를 잘 통과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캐퍼시티보다 작다고 하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사실 여기 raise runtime error는요, 이 프로그램을 끝내버립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끝내버리는가 하면 no capacity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이 프로그램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래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캐퍼시티보다 작은 경우라면 아래를 만족시키겠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를 잘 보세요. 자, 아래에 K는 지금 사이즈가 얼마죠? 사이즈가 위의 경우라면 5입니다. 5. 그쵸? 5입니다. 예, 5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캐퍼시티가 6인데 데이터가 A, B, C, D, E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5예요. 사이즈 마이너스 여기 레인지를 보시면 레인지는 하나의 리스트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죠? 레인지는 리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시작은 뭔가 하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이건 뭔가 하면 건너뛰는 거예요. 자,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네. 4입니다. 4이고요. 5네요. 5고요. 자, 왜냐하면 A, B, C, D, E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4고요. 여기 앞에 4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I는 얼마죠? 여기가 지금 I가 요겁니다. I 2죠. 2입니다. 2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은 얼마입니까? 4이고요. 여기 1입니다. 그러면 4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1 하나씩 빼면서 K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K값은 여기 있는 K값은 4, 3, 2, 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시켜야 돼요. 어디부터? 끝에서부터. 그래서 끝에서부터 이동시키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 K가 뒤에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자, K 플러스 1이 얼마죠? K가 4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은 5부터 시작하고요. 어레이의 5번째 있는 것은 요거죠. 네, 5번째 있는 요겁니다. 요것이 아니라, 빈자리네, 빈자리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돌려보면, 프린트의 어레이. 자, 요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레이의 5번 자리가 이 자리이죠. 그리고, 자, 요건 뭡니까? 지금 여기 K가 4죠, 4. K 플러스 1이 5이기 때문에, K는 그냥 4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즉, 여기에 있는 것을 어디로? 여기로 옮기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자리죠. 그래서 이 2를 넣은 자리로 카피하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K가 3일 때,
k가 3일 때 array k 플러스 1은 4가 되는 것이고 array k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4 자리에다가 3 자리에 있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에다 자, 네 번째 있는 자리에다가 세 번째 있는 3번 인덱스 자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D가 이 자리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E는 넌 자리로, 그리고 D는 이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어디까지? 그렇죠. 자, 보시면, 이 I가 어디입니까? I가? 네, 제가 넣으려는 자리죠. 넣으려는 자리 마이너스 1이면, I는 어디까지 늘어나는가 하면, 1까지 가게 되겠죠. 1이면, 자, 이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가면 for을 중지하게 됩니다. 자, i는 현재 1번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x를 집어넣죠. x를 집어넣고 자, 나는 데이터를 하나 늘렸기 때문에 사이즈를 위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을 프린트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로 시작했다가 여기 시작했다가 자, 프린터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해 보면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E를 넣은 자리에 D를 이 자리에 C를 D 자리에 B를 C 자리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 X를 집어넣네요. 자, 여기는 지금 네, 그러네요. 1번 인덱스가 2번이에요. 2번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이동시키는가를 여러분께서 따라가 봤어요. 자, 이번에는 자, 1번 자리에 있는 걸 삭제해 봅시다. i는 1번이고 1번 자리에 있는 삭제해야 돼요. 그러면 삭제는 뭔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내가 현재 삭제하려는 자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삭제하려는 것의 인덱스가 1번입니다. 1번 자리부터 시작해서 자, K에는 자, 1, 2, 3, 4 늘어나겠죠? 그리고 K 플러스 1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 즉 만약에 K가 1번이라면 2번에 있는 것을 1번에 카피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한번 지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사이즈를, 우리가 사이즈 마이너스 1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이즈는 데이터 크기만큼 있었죠? 근데 하나 없앴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것은 그냥 empty 비워놔야 돼요. 비워놓기 위해서 empty로 하고, 사이즈를 하나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자리에 있는 B를 내가 없앤 결과가 요렇지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까지 우리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내가 전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어레이에 이게 뒤에 두 칸이 빈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한 설형자료 구조의 구현에 있어서 삽입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맨 끝에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증가시키죠. 하나씩 이동시키죠. 그리고 중간에 삭제하는 것은 삭제한 자리에서 또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씩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중간 삽입은 Shift Right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간 삭제는 Shift Left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뭐 끝에 집어넣던 중간에 집어넣던 항상 사이즈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삭제가 일어나면 사이즈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배열, 다시 말해서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다이내믹한 어떤 크기 변환이 있지 않은 C와 같은 고전적인 리스트를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이 씁니다. 반드시 사이즈와 캐퍼시티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즈와 캐퍼시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는 달리 파이썬의 리스트의 내장 함수를 사용한 수령자료 구조를 보시면 자, 위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끝에 넣는 것, 또 중간에 넣는 것, 중간에 삭제하는 것. 자,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레이는 A, B, C, D고요. 중간에 집어넣는 것, 오른쪽 당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어레이가 리스트죠. 리스트가 갖는 내장 함수가 .append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append를 뒤에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우리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레이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 결과가 나오죠? 그럼 뒤에 2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간 삽입은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어레이의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인자는 자, 삽입 위치와 삽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i에는 2가 들어가고 x에는 x, 대문자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rray.insert 해서 삽입 위치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 삭제는요,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pop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저 1이라는 것은 내가 없애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없애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내가 1번 자리에 있는 자, x를 지우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i가 1번이죠. 여기에서라면 i가 1번이면 b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만약에 여기다가 a를 받아요. 그래서 팝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a로 받고 얘네들을 출력을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원래는 이런 데이터였죠. 1번 인덱스에 있는 것이 b입니다. b를 받아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b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pop을 이용해서 pop의 인자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프린트를 해보면 그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자, 현재 ARR이라는 어레이의 길이가 5이고 이 리스트의 전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AX, CD, E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어레이로 구현한 설형자료 구조보다 훨씬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위와 같이 복잡하게 사이즈 집어넣고 히퍼세트를 따라가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봐두시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설형자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